랩을 많이 날려서 하나 버리라가 이거군요. 일단 웃기면 장땡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중간고사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중간고사랑 크게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예단을 해서.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께 정말 진심어리 사과해가지고 또 다리를 보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김신태 감독님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좀 몸이 병이 좀 나셔가지고 불리하게 오늘 못 오시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드리고요. 지고 있는데도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끼리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최대한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겠나에서 선우 역할을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준열 씨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준열 씨에게 지금 좀 오버라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또 백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최우수 연기상 또 유준열 배우가 이렇게 이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준다는 게 제가 정말 그동안 준열이에게 잘했구나를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어서 참 벅차오고. 최우수 연기상으로서 연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건 좀 자제 좀. 아무튼 정말 준열 씨가 와주셔서 너무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한다는 말씀 좀 전하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김성훈 감독님도 그렇고 동희 형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탁이 왔을 때 참 거절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걱정을 했는데 사실 영화를 따로 보고 나서는 오길 잘했구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자리를 초대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영화 얘기 즐겁게 하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영화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고 준열 배우님께서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첫인상은 뭐냐면 좀 그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서 공포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게 개봉 시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펼쳐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또 어떨 때는 살짝 만지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터치들을 이 변주를 통해서 보는 내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동희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영화 처음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막상 완성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본을 봤을 때 그 대본을 쓴 사람의 정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하는데요. 감독님이 아무래도 본인이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본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정성이 참 많이 묻어있는 대본이구나를 조금 단번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감독님을 투영해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그것의 손에 그게 뭔가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좀 진정성 있게 저도 표현을 해야겠다고 노력을 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참
준열 씨 말씀처럼 참 저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랑 이렇게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저한테도 굉장히 참 약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좀 넓게 또 가자면 우리 고양이들의 건강까지 사실 정말 일이 안 잡히죠. 그 고양이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부모님 아프시거나 이러면 밖에 나와서 좀 일이 좀 잘 안 잡히는 타입인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 공포스럽다라는 말에 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강신일 선배님을 비롯해서 차미경 선배님, 그리고 지은 씨도 그렇고 여러 배우들, 뭐 소진 씨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많이 그 노력해주고 그 캐릭터를 완수하고자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보통 이제 사회를 맡게 될 때는 그냥 뭐 영화와 관련 없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와서 사회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제작자예요. 이 제작자가 와서 사회를 본다는 게 조금 편향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뭔가 사회적인 큰일을 오면 그거 전체 사회 전체가 아픔을 같이 겪어야 돼서 뭐 큰일이긴 하지만 같이 할 사람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덜 외로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갖는 어떤 현실에서 맞이하는 그 개인의 재난은 이겨내야 하는 과제이긴 하지만 또 되게 외롭죠. 그런 외로운 어떤 다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있고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없는 날이 없는데,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줘서 전 이 영화가 좋았는데, 두 분께서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재난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 어떤 그 서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두 분들께서는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이 시대에 개봉을 했을 때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나중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역사적 사료로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70년대에 나온 영화들, 80년대에 나온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당시 그 시대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고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순히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라고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금 이런 비슷한 재난 상황, 재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재난이라고 느끼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포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들이 이 회복하고 힐링하고 위로받고 이런 것들이 주로 뭐 가족들, 친구들, 뭐 연인들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가 매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를 봄으로써 꼭 누군가와 같이 소통을 하지 않아도 위로받을 수 있는 느낌? 나도 저랬었는데 저들도 똑같이 저렇구나. 저 배우가 하는 역할, 저 배우가 전달하는 감정들이 내가 느꼈던 감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때로는 더 심해서 난 좀 괜찮은 느낌도 받고, 이 여러 가지 어떤 위로의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특히 그 우정과 선우가 주고받는 대사나 그 감정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하지 않고 굉장히 대표될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공간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병원, 뭐 버스 정류장, 의자 벤치, 공원 이런 데서 그냥 툭툭툭 나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뭔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준열 씨가 또 사진작가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또 남다른 또 해석과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이 대답에 조금 더 추가해서 그냥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정말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몇몇 분이 실제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시 혹은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무 많이 슬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계속 부모님한테 계속 무슨 보돌표처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시 전화해서 저 건강검진 어느 날 잡아놨고 꼭 체크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해야 되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무슨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정말 정말 제가 제일 겪고 싶지 않은 감정 중에 최고조로 슬픔인 부분이어서 제가 아마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우처럼 저도 선우 비슷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우정을 연기한 한지은 씨가 너무나 연기를 잘해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우 입장에서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로 이렇게 계속 버텨주는데, 그래도 가족을 좀 더 돌보기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짠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마땅한 계획과 뭔가 실현할 만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거. 내 앞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책임감으로 사실 가족도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를 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선호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그때 생겼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두 분의 특별히 이 영화에서 좀 마음에 좀 많이 들어왔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정과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방금 보셨겠지만, 왜 이렇게 선우와 우정이 멀리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우정이가 먼저 떠나가는 그 길거리에서의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지하철 입구에서 연인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말없이 서 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손으로 횟수를 세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멀찍이서 이제 걸어가면서라도 저 커플은 또 왜 싸워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아니면 가을에 어떤 겨울이든 여름이든 왜 저렇게 길에서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둘은 굉장히 냉랭한 채로 저렇게 서 있을까? 이런 게 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 선우하고 우정이도 어떻게 보면 스틸컷으로만 딱 봤을 때는 둘이 길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저 사람들은 또 뭐 때문에 약간 연인인 것 같은데 왜 싸워서 무슨 일 때문에 저러고 있을까? 이런 물음표에서 조금 이야기가 파생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되게 조금 좀 좋았고 기억에 남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또 공유할 수 있었던 한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대사는 죄송하지만 생각이 안 나네요. 준열 씨는? 저도 사실 제 영화도 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저는 좋아하는 장면들은 촬영할 때도 그런데
저는 차 안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영화들 다. 근데 특히 이 선우와 우정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도둑놈 심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냥 저는 대화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이 강제적으로 차 안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는 대화들이 저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술 마시고 자리하다 보면은 왜 진지한 대화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족과 연인과는 사실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거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은데, 돌아보면 그때 좀 얘기도 좀 많이 해볼 걸. 왜 밖에서는 그렇게 뭐 아는 척 있는 척 하면서 자기의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가족들 집에 들어가면 탁 문 닫고 들어가고, 밥 먹으면서 뭐 요즘 어떠냐고 이렇게 가족들이 물어보면 뭐 귀찮아하고, 이런 순간들이 요즘 계속 이렇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참 요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이 잘 안 됐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애써서 계속해서 나누고 뭔가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선우와 우정이 그런 차 안에서의 대화, 뭐 도자기 만들면서 뭐 이렇게 툭툭툭 나왔던 대화들에서 굉장히 저는 좀 아름다운 순간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그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았나, 둘이 서로 믿어줄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서운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그냥 확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자료가 남는다면 어머님께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오늘은 어땠니? 무슨 일이 있었니? 3번 이상 넘어가는 저는 대답이 똑같거든요. 오늘 질문 끝. 오늘 한정된 질문 3개 이상 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머님께 정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또 다르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영상 편지가 어머님께 꼭 전해졌으면. 아마 보실 거예요. 막 신나게 다 뒤져보시거든요. 뭐 어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시죠. 영상 편지 하나. 여기 동희 배우님 대표 주자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준현 씨.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냥 10초 간단하게 메시지 하나 남기시는 걸로 지금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하니까 짜장면 시켜가지고. 누가? 내가?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엄마 질문 5개 이상으로 좀 정정하도록 할게. 미안하고 아빠도 한 7개 이상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사적인 어떤 헛소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양해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희 배우님은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동희 배우님의 필모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는 거 다 알고 하는 거 다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요거를 하면서 한번 필모를 이렇게 봤는데, 뭐 극한 직업이나 범죄의 도시, 타짜 같은 소위 말하는 흥행 영화들에도 다수 나오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재심, 어린의뢰인, 국도극장, 어쩌면 우리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저희라는 영화들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면서 궁금해진 거는, 동희 배우님이 배우로서 꿈꾸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근데 감독님 왜 수사반장을 빼고 말씀하세요? 공조도 뺐어요. 공조도 왜 약간 창피해가지고. 여기 계신 감독님이 공조와 수사반장을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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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이제 공조라는 영화로 그 이 영화의 연출자인 김진태 감독님을 만났고, 김진태 감독님이 그때 연출부였죠.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받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저희 우리 김성훈 감독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 로맨스도 제작을 하셨고, 이제 영화 제작에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쏟고 계신데, 사실 저희 영화가 굉장히 좀 예산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고, 그리고 또 수사반장과 공조를 통해서 제가 감독님을 이렇게 배우로서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참 그 과정이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준열 씨도 우리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고, 그렇게 좀 좀 마무리 지을게요. 계속 또 얘기하면 뭐.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사실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지금 연극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배우들은 연극을 하면서 좀 그런 것을 자기만의 어떤 계속 벽을 깨고 자기만의 어떤 그 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깨려고 무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또 보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독립영화든 아니면 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장르적인 영화들이잖아요. 뭔가 액션이면 액션, 코미디면 코미디, 이런 쪽으로 좀 특수한, 아니 좀 그런 장르적인 특성을 좀 많이 띄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좀 이렇게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같이 나누는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는 조금 그 뭐 제가 이런 소리가 좀 건방진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는 좀 뭔가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더 그 마음이 확고해졌고, 그래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제 나아가서는 좀 발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저 혼자 어떤 흥행할 것 같은 작품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역할로 잘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금 뭔가 저예산 영화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구석에 가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실릴 수 있으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아니면 힘을 더 키워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게 제 삶의 좀 목표이자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조금 뚜렷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결혼하겠나 GV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 모든 집대성을 이제 좀 제가 11년간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이 영화를 보는 어떤 관점들 그리고 경험들을 토대로 그 영화를 어떻게 보면 첫 이제 스타트로 제가 그 공동 제작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첫 출발이 될 것 같아서 에피소드 연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하겠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질문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그럼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유준열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코믹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중간에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우 여기 현실 많이 반영된 영화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요양병원 들어갔을 때 그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아버지 보내드리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현실에 선우가 많잖아요. 배우님도 영화 찍으면서 감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감정하고 그렇게 하고 현실의 선우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그 강신희 선배님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 병원에 계신 모습을 보는데 아무래도 정말 저한테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분의 영화를 보고 저도 이제 영화 배우의 꿈을 꾼 어떤 학생으로서 선배님하고 이게 연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지만 선배님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인물을 표현해내시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동적으로 제 마음의 어떤 구석을 건드리게 되면서 정말 눈물을 참는 게 오히려 좀 어려운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작품을 가면 갑자기 막 울라고 할 때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감정이 오질 않는데 그 대본이 갑자기 뭐 이를테면 좀 전주에 나오는 어떤 상황도 많이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선우로서 이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주변의 선배님들께서 너무 전심전력으로 그런 모습으로 계셔주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제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신일 선배님의 어떤 뒷모습이나 그냥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정말 끌어오르는 그 슬픔을 억제하는 게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이입이 된 순간부터는. 그리고 선우에게는 저는 사실 옛날에 저 같았으면 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좀 오진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뭐라고 하고 좀 제가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간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제가 좀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선우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정한데 좀 괜찮아질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뭐 오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였으면 되게 많이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선우한테도 분명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렇게 가운데 좀 더 내려가서. 제가 지금 울었다고 해서 질문을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하려다가 제 우니까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일단 영화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제가 제일 좀 가슴 아프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경비 아저씨한테 주소 이제 써라라고 했을 때 막 이런 장면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게 연기하실 때 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끝나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삼촌이 가난은 전염되는 거니까 끊어라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데 그 선우나 우정이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로 결국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결국엔
선우랑 우정이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일상의 편안함 이런 거를 잘 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실 것 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저는 항상 뭐 그런 일이 있거나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 일단 겁이 나죠. 너무 겁이 나고 겁을 먹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물론 선우에게도 자기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직업이 영화배우고 탤런트 뭐 여러 직업이 있죠. 그렇지만 저 가수도 있습니다. 참 가수도 있는데 저 출연자한테 발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길잖아요. 그게 내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 삶이고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도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값진 인생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선우 입장에서도 너무 아쉬운 상황이지만 저는 제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는 수많은 어떤 영예와 레코드와 이런 것들보다 그냥 제가 세상에 없을 때 누군가가 참 이동이라는 사람 너무 재밌었지. 그 형 정말 웃겼지. 정이 많았지. 그리고 참 의리가 있었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지 나에게. 그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렇게 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인생이 굉장히 값진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우 역시도 그 이후에도 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뭐 우정이와 함께하든 근데 결말에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이견들이 있었어요. 더 현실적으로 좀 표현을 할 것이냐 우정이와의 뭐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찍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 끝에 약간 조금 절충안을 찾아서 지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한들 또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다시 시작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좀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한 작품 두 아버지라고 그 예전에 제 아버지잖아요. 그 유재명 선배님이 제가 동용이 할 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말 배우로서 이런 순간에는 정말 몰입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아버지가 버젓이 계신데 왜 옛날 아버지가 이렇게 경비 아버님 옷을 입고 나를 도와주고 있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대답 드리고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감정적으로도 거의 어떻게 보면 선우에게 유일한 희망과 같은 정말 갑자기 내려오는 천사 같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좀 재밌는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한 작품 두 아버지에 가장 좀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출연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단한 배우다라는 저 생각을 또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응답하라 이후로 한 번도 작품을 같이 못하다가 그 부산 모라동에 오셔가지고 그 촬영을 해주셨는데 정말 역시 재명 선배님은 다르구나. 저도 그 순간에 그분의 어떤 가만히 앉아 계신 옆모습만 봤는데도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슬펐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배우들 덕분에 덕을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은 빠르게 답변하는 걸로 하고 이 두 분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마스크 쓰신 분부터 하고 여기 네.
다음은 영화는 잘 봤고요. 영화 속에서 계속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난 속에서도 잠깐의 희망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갖고 있었던 재난들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재난은 한 번에 계속 몰아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재난 속에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세 분 다 궁금합니다. 짧게 저는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병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잘 준비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픽 쓰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어떤 건강하고 바른 정신,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굉장히 잘 묻어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쌓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요행이나 요령이 있을 수가 없고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뭐 부정적인 사람이냐 뭐 염세적이냐 낙관적이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염세적인 사람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만의 이겨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면, 그리고 이 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긍정적인 나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단점들은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소에 내 생활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무엇이 나에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게끔 어떤 신호나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탁탁탁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 쓰고 그 사색의 시간을 잠기는 게 단순히 그냥 그날 하루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어서 잘 극복하는 편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유준열 씨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무슨 일 있으면 준열 씨한테 전화 거의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유머. 지금도 저는 이 사이에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웃음을 드릴까를 24시간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유머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유머는 있거든요. 이게 코미디 영화로 소개돼서 뭐 코미디 장르다 이걸 떠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감독님의 영화가, 뭐 준열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뭐 어느 가족에서도 만비키 가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족들의 형태인데 그들만은 행복하단 말이죠. 그들이 어느 순간 그들끼리는 그 관계고수 봤을 때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은 늘 고통 속에서도 유머가 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희망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참담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지금 준열 씨 말을 빌려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자신에게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어떤 그 모습들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머를 중요시한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이 두 분하고는 평소에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알았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도 많이 다 이길 수는 없죠.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도 아니고. 하지만 여기 그 말이 있잖아요. 우정이가 얘기하는 힘내자 우리.
일단 힘내보는 거죠. 그럼 오늘은 질 수도 있지만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힘내는 우리가 있는 한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는 배우가 있겠지만 선우도 중간고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자리가 있고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이 유머가 이제 그것부터 드립이라고 그러죠. 드립부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 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걸 해버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유머는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껴서 얘기하는 건데 동영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진짜 많이 얘기하네요. 많이 거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잽을 많이 날려서 하나 걸려라 이거군요. 일단 웃기면 장땡인데. 저는 선우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 저희 둘은 중간고사랑 크게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예단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쵸. 고사랑 다 관련이 없어요. 시험이랑 다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갈까 말까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좀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더더욱 괜찮을 것 같고 선우도 뭐 그러네. 선우는 중간고사 공부한 친구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공부를 못했어가지고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유머도 떠오르지 않고 여튼 잘 오셨어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좀 준열 씨에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고 싶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얼마 전에 또 저기 시네마 뭐였죠? 데이를 한번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때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좀 그래도 저를 위해서 좀 질문 아끼신 것 같아서 류준열 씨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근데 이런 영화 저런 영화로 나누고 싶진 않고요. 그냥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심히 저는 또 좀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어떠한 느낌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선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극 타인의 삶은 11월 말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무대에서의 저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요새 촬영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극장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극장 찾아주시고 좋은 영화 뭐가 있는지 궁금해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영화나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화 결혼하겠나는 10월 23일부터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는 막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시간대에 이렇게 만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어떤 영화가 개봉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다양하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만든 사람이지만
만든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고 되게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근데 이제 영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려면 저희가 조금 더 영화를 사랑하고 좋게 본 만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짜 셀카도 한번 찍을까요? 고생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날려줘요. 멜리 영화 너무 잘했습니다. 하트 한 번요. 하트 한 번 날려주세요. 이동희 배우님. 이동희 위원님, 유진아 위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